자, 얘들아, 안녕. 오늘 이제 선생님이 그 저번에 내줬던 확률과 통계 프린트 요거를 해설을 진행을 할 건데, 그냥 단순히 문제만 풀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3월 모의고사 보기 전에 우리 경우의 수라는 부분, 여기가 이제 확률과 통계에선 가장 어려운 단원이거든. 요 단원에 대해서 이제 개념 정리를 마지막으로 딱 하고, 그래서 앞으로 개념 때문에 내가 뭐 다시 개념을 공부해야 될 일은 없도록 개념에 대한 정리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기회로 하면서 겸사겸사 해설도 같이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듣고 정리 잘 해보자.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그냥 텐션 낮게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지금 시간이 늦었어. 12시. 여기 혹시 시간이 안 보이나? 녹화하는 화면에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12시라서 선생님 이제 키우는 우리 메롱이 앵무새 이 친구가 잠을 자야 돼. 그 새들은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 알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되게 조용히 빠르게 최대한 빨리 끝내보려고 할 거야. 그래서 빨리 끝내기 위해서 선생님이 어느 정도는 미리 그래서 좀 풀어왔어. 미리 풀어왔고, 쉬운 문제는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 거고, 어려운 문제 위주로만 한번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문제를 떠나서 개념 정리한다는 의미로 봐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가지고 일단 바로 들어가 볼게. 가장 먼저 원순열이라는 것부터 나오는데, 원순열은 기본적으로 관점이 두 개라는 게 개념이죠. 관점 1 그냥 공식으로 n-1팩이다. 원에 나열할 땐 n-1팩이다. 그리고 관점 2 일단 한 명을 앉혀놓고 생각한다. 한 명 앉혀놓으면 나머지 자리들은 뭐 일반 순열이 된다. 요거 두 개 가지고 푸는 거야. 근데 요거 두 개 가지고 푸는데 이제 고1 수학 내용이 들어오는 거지. 고1 수학 뭐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뭐 교대로 앉는다 이런 등등. 그래서 여기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기출 문제 푸는데 지장 없었으면 원순열은 크게 어렵게 나오는 단원이 아니니까 충분할 거야. 자, 근데 그 중에서 5번 문제는 조금 특이하게 나온 거니까 5번 문제는 틀려도 상관없어. 그냥 선생님 설명 듣고 괜찮겠으면 풀고 4번까지는 그래도 내가 제대로 공부해준다라고 생각할게. 그래서 4번까지는 완벽하게 하고 5번은 나는 아직은 요 정도 좀 어렵다 하면 나중에 풀고. 자, 한번 가볼게. 1번. 뭐 1번은 할 얘기 없지. 요 가운데 자리는 그냥 일반 순열이라는 거 이해하라는 거야. 그래서 가운데 자리는 그냥 7가지, 나머지는 원순열 5팩. 근데 요거랑 관련해서 선생님 요 문제 하나 그냥 뭐 관련된 문제인데, 요게 원순열에서 되게 대표적인 유형이라서 하나만 보고 갈게. 8가지 색을 요렇게 생긴 부분에 칠하라고 하면 안쪽도 칠하고 바깥쪽도 칠하는 요 문제 있잖아. 그럼 안쪽에 어떤 색깔 정할지 정해줘야 되니까 8시사 해주고, 안쪽 칠할 때 이게 원 모양이라서 돌리면 똑같으니까 3팩 요렇게 4팩이 아니라 3팩 해줘야 된단 말이지. 그러고 나서 바깥쪽을 칠할 때는 4팩인 거 혹시 괜찮니? 요거 당연하게 들려야 돼. 왜? 원 모양인데 왜 원순열이 아니라 그냥 4팩이야? 여기가 안쪽 이 색깔이 칠해진 순간부터는 여기는 파란색의 윗자리, 빨간색의 윗자리라는 더 이상 상대적인 자리가 아니라 얘네들은 각 자리마다 의미가 생겨버렸지. 그래서 일반 순열로 4팩이 되는 거야. 바깥쪽 칠할 때는. 요거 되게 단골로 많이 나오는 애잖아. 왜? 원순열을 모양으로 공부한 사람이냐, 의미를 이해하고 공부한 사람이냐로 구분하는 거지. 의미를 이해하고 공부한 사람은 자리의 상대성, 이제 요 자리들은 이미 어떤 자리에 이름이 생긴 거랑 다를 바 없어서 4팩으로 생각해야 된다. 요 얘기 하나만 뭐 얘기하고 할게. 자, 이렇게 해주면은 내가 여기 써놓은 말을 얘기를 안 했구나. 여기 써놓은 게 뭐냐면 경우의 수는 전략과 수행하는 게 일단 1차 목표가 되어야 돼. 전략이란 어떻게 나눠서 풀지를 정하는 거 말하는 거고, 수행이란 경우의 수 세는 거 말하는 거야. 실수 없이 세는 거. 그래서 수업 때 나한테 가장 많이 너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는 이 전략이야. 나는 뭘 보고 이렇게 풀 생각을 한 건지.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들을 때도 선생님은 이런 걸 근거로 이렇게 나눌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풀어갈 생각을 했구나, 요걸 잘 듣는 거야. 그리고 뭐 수행이라는 거는 내가 개수 세는 거래. 요건 본인의 연습이야. 그래서 나한테 전략 듣고 집에서 하나씩 내 손으로 한번 연습해 보는 거지. 경우의 수는 한 개라도 잘못 세면 답이 틀린다는 특성이 있어서 내가 계속 연습해서 실수 없게끔 해줘야 돼. 그래서 전략은 전략 나한테 잘 듣고 그거 따라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연습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문제를 읽고 그래서 이거 이런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게 해석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나중에 문제 많이 풀면 그냥 자동으로 느는 거니까 우리 1차적으로는 전략 정하고 세는 요거에 계속 집중하면서 공부해주면 된다, 요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다. 자,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자고. 근데 2번은 내가 얘기할 거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갈게. 개인 질문 하자. 아마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고. 이제 요런 게 해석이라는 거지. 갑자기 의자에 번호를 붙여놨어. 그러더니 이웃한 두 개에 적혀있는 의자가 10일이 되지 말래 합의. 그럼
그럼 합이 11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합이 11이 안 된대. 5랑 6을 더했을 때 11이 되는 거니까 이게 결국엔 5, 6은 이웃하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보이잖아. 요런 걸 해석이라고 부르는 거야. 문장이 되게 길게 나와 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하고자 하는 말은 그냥 5, 6 이웃시키지 마라. 요거랑 같은 말이구나 라고 깨달아 주는 거. 됐지? 그래서 긴 문장을 내가 풀 수 있는 수학으로 바꾸는 걸 해석이라고 한다. 그럼 5, 6은 이웃하지 말아라 라는 문제인데 요거 뭐 당연히 할 줄 알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냥 방법이 두 개 있다라는 거 소개하는 느낌으로만 하고 넘어갈게. 우선 이웃하지 않는다의 정석으로는 어떻게 풀 수 있어? 이웃하지 않는을 그냥 푸는 건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나열해. 그래서 1, 2, 3, 4를 먼저 나열하는 게 3팩이지. 왜? 원에 나열하는 거니까 4팩이 아니라 3팩. 그러면 원에 이렇게 나열되잖아. 그럼 자리가 빈 공간이 몇 개 생겨? 사이사이 공간이 4개. 요 사이사이 공간에 5, 6 넣어주는 게 이제 이웃하지 않는 기본 접근 방법.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이제 그냥 순열로 생각하면 되니까 4P2. 그래서 요거 둘이 곱해서 답. 두 번째 방법은 원순열의 관점 2를 사용하는 거지. 원순열의 관점 2란 한 명을 일단 안 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문제 조건을 안 쳐줘야 문제가 깔끔하게 풀리는 거니까 5를 안 칠게. 5를 안 치면 6은 이 세 자리 중에 들어갈 수 있겠네. 이웃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6 안 치는 거 세 가지. 그러고 나면은 뭐 6이 여기 앉았다 칠까? 그럼 나머지 네 자리 중에 어디? 여기 네 자리는 이제 그냥 순열 되면서 4팩 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 둘이 곱한 거 또 답이 똑같아. 나는 요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해준 게 이웃하지 않는 일단 요 개념 한번 복습하라는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방법 얘기해 준 이유는 관점 2 사용하는 거 한번 보여준 거야. 요렇게 하고 넘어가자. 4번 문제. 자, 서로 이웃한 두 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서로소가 되도록 요것도 이제 해석적인 문제지. 그래서 언제 서로소가 되는데 요거를 내가 직접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러면 서로소라는 게 서로 공약수가 없다라는 거니까 서로소가 되려면 2, 4, 6, 8끼리는 이웃하면 안 돼. 요거는 본인이 읽어보고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 내가 더 설명 안 할게. 그래서 문제 조건이 결국엔 해석해보면 2, 4, 6, 8끼리는 이웃하지 마. 그리고 3, 6끼리도 이웃하지 마. 3하고 6도 3의 배수로 공약수니까. 그래서 이렇게끼리 이웃하지 말고 이렇게끼리 이웃하지 마가 문제 조건이야. 그럼 아까 문제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졌는데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잘 들어봐. 요 문제의 조건을 보니까 6이 두 번 등장해. 자, 경우의 수 기본, 경우를 나눌 때 가장 여러 번 등장하는 애가 있으면 걔로 잡아주면서 문제를 풀면은 쉬워. 여러 번 등장하는 애가 처리가 된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조건이 걸려있는 그리고 여러 번 등장한 6을 원순열 관점 2 이용해서 6 깔아주고 시작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게. 그래서 6을 딱 먼저 안 치는 거야. 그럼 6은 누구누구랑 이웃하면 안 되니까 2, 4, 6, 8끼리는 이웃하면 안 돼서 이 원 자리 특성상 무조건 2, 4, 8 자리는 내가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요 중에서만 와야 돼. 2, 4, 6, 8은 서로 이웃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2, 4, 8 안 칠게 3팩. 6을 안 쳐놨기 때문에 여긴 그냥 순열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 어렵지 않지? 그럼 2, 4, 8이 앉았어? 그러고 생각할게. 근데 6은 조건이 또 있었단 말이야. 누구랑 또 이웃하지 마? 3이랑도 이웃하지 마. 그러니까 그 다음은 3으로 가야겠지. 문제 조건부터 카운팅 하는 거야. 그래서 3 이웃하지 않게끔 하자. 그럼 3은 요 두 자리 중에 올 수 있겠네. 여기랑 여기 못 오니까. 그래서 3 올 수 있는 게 두 자리. 그래서 3 자리 체크하는 게 두 가지. 됐지? 그러면 지금 2, 4, 8 안 치는 게 3팩, 3 안 치는 게 두 가지라고 해서 이렇게 2, 4, 8하고 3까지 앉혀주면 나머지 세 자리는 자율로 앉으면 되니까 3팩 해주면 끝이다. 여기 있는 것들 다 곱하면 답.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선생님이 뭐 다른 방법을 적어놓은 건 뭐냐면 내가 6 먼저 안 치고 풀 생각을 못했어. 그래도 어떻게 풀 수 있냐? 2, 4, 6, 8을 이웃시키지 말라는 게 어쨌든 메인 조건 같으니까 2, 4, 6, 8 이웃시키지 마. 그럼 1, 3, 5, 7 먼저 안 칠게. 요렇게 풀어도 뭐 답은 똑같이 나와. 1, 3, 5, 7 먼저 안 치면 1, 3, 5, 7 안 칠 때 3팩 할 거 아니야. 그리고 1, 3, 5, 7 이렇게 앉았다고 치면 6이랑 3은 이웃하면 안 되니까 6자리가 이렇게 둘 중에만 올 수 있어. 그래서 6자리 두 가지, 그리고 나머지 자리는 자유롭게 3팩. 이렇게 계산해도 답은 똑같이 나온다. 경우의 수가 꼭 방법이 하나만은 아니라는 얘기를 해줬던 거고, 근데 내가 요 방법을 메인으로 얘기했던 이유는 여러 번 나오는 건 개로 문제 풀 생각 해달라는 뜻에서 얘를 메인 방법으로 소개한 거다. 넘어갈게. 자, 5번 문제는 가볍게만 볼게. 근데 여기서 그래도 공부해줘야 되는 개념적인 얘기는 이 문제가 빵도 나눠주고 사탕도 나눠주고 뭐 이러고 있거든. 근데 빵은 한 개 이상씩 꼭 줄 거고 사탕 나눠줄 때는 빵이랑 사탕이랑 총합이 3 넘기면 안 된대. 많이 먹으면 살찌잖아. 사탕 먹으면 이빨 썩고 뭐 그런 의미인 거지. 그래가지고 빵도 나눠주고 사탕도 나눠주고 이제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할 거야. 미안해. 선생님이 지금 마음이 급해가 좀 빨랐다. 이렇게
두 개의 성분을 나눠주세요 라고 하면 절대 이거 동시에 하는 거 아니야. 끊는 거야. 빵부터 생각하고 일단 나 빵만 생각해. 빵 나눠주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끊고 사탕으로 가는 거야. 두 개를 나눠줘라 라고 나와 있는 문제는. 그래서 요 빨간색으로 쓴 게 보통 핵심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너네가 요 빨간색들에 대한 생각을 잘 복습해주면 좋겠다라는 뜻이지. 그러면 선생님은 빵부터 주러 갈게. 빵 5개를 접시 4개 나눠줄 건데 지금 보면 빵은 1개 이상씩은 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줄 수밖에 없냐면 반드시 둘 하나로 줄 수밖에 없어. 5개를 4개에 나눠줘야 되니까 둘 하나로 줄 수 없다라는 말 이해되지? 그럼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해야 되냐면 둘 하나를 먼저 조합을 정해주고 그 다음 원에다가 나열하는 두 스텝으로 나눌 거야. 이거를 조합 구성부터 정하고 나열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논리 자주 나와. 내가 나열할 건데 개수가 안 맞아? 그러면 개수를 먼저 나 요렇게 둘 하나로 만들어준 다음 나열할게. 이렇게 끊어서 가는 거지. 그래서 둘 하나 만드는 과정이 OCE야. 왜? 어떤 거 2개 같은 접시 들어갈래? 니네 둘이 짝꿍해 라고 하는 게 OCE. 그 짝꿍이 정해졌어. A, B, C, D, E라고 정해졌으면 얘네를 원에 나열하는 거니까 4팩이 아니라 3팩인 거지. 그래서 50 곱하기 3팩을 해준 60이 뭐야? 빵 나눠준 상태가 60개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빵 나눠주는 개수는 60개야 라고 하고 이제 어디로? 사탕으로 가는 거지. 괜찮을까?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로 이제 사탕으로 가면 돼? 요렇게 빵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사탕으로 가주면 돼. 근데 여기서 사탕을 5개를 이제 이 빵이 담긴 접시에 줄 거잖아. 내가 사탕을 요 무슨 색? 주황색 이용해서 사탕 5개 이렇게 만들어 볼게. 그럼 요 사탕 5개를 이제 뭐 요 접시나 이렇게 4개의 접시 중에 나눠 줄 거야. 근데 이 문제의 조건은 총 뭐래? 3 이하. 그러니까 빵이 2개 담겨 있으면 사탕을 1개밖에 못 줘. 빵이 1개 담겨 있으면 2개까지밖에 못 줘. 이런 문제거든. 자, 그럼 얘는 이 사탕을 나눠줄 건데 제한 조건이 많거든. 여기선 일일이 세기라는 걸 해줄게.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셀 때 요 지금 사탕 나눠주는 게 그래봤자 몇 개밖에 없어. 5개밖에 없잖아. 이 경우의 수가 이렇게 적으면 그냥 일일이 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꼭 무슨 엄청난 방법을 써야 되는 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사탕 나눠주는 과정은 일일이 세기로 해줄 건데 일일이 세더라도 살짝 요 전략에 대한 생각은 해줄게. 선생님은 A, B의 사탕을 주는 경우랑 A, B의 사탕을 안 주는 경우로 나눠서 풀 거야. 난 그렇게 풀 것 같아. 근데 왜 그렇냐라는 거지. 내가 아직 설명 안 해줬는데 생각나? 한번 생각해보자 본인이. 왜 선생님은 요거 사탕 그래서 나눠줄 건데 A, B에 넣는 경우랑 안 넣는 경우로 나눌까? 얘가 독특하니까. 얘만 2개 들어있는 접시잖아. 유일하게. 나머지 셋은 평등한데 이렇게 독특한 애가 있으면 특이한 애가 있으면 걔로 나눠준다가 또 경우의 수의 하나의 룰이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거는 수업 시간에 많이 말했던 거, 수업 시간에 많이 말했던 거 한 번 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너네가 또 생각해 주라고. 그래서 A, B에 넣는 경우, 안 넣는 경우로 나눌게. A, B에 넣는다라는 건 사탕 1개를 여기에 주고 시작한다라는 뜻이지. 총 3개까지만 나올 수 있으니까 A, B에 넣는 건 1개일 수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C랑 D랑 E를 합쳐서 사탕 4개를 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적은 거야. C, D 합쳐서 사탕 4개 주면 돼. 근데 CDE에는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니까 총 3개 이하로 나와야 돼서 CDE는 2 이하야. 이렇게 적어놓은 거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 이해부터 해줘야 돼. 그래서 AB에 넣는 경우는 CDE에서 4 만들어. 그러면 이제 CDE에서 4 만드는 거 직접 셀게. 2, 0으로 4 만들 수 있고 2, 1로 4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 요게 직접 세기라는 거야. 됐지? 그러고 나서 누가 C고 누가 D고 누가 E인 거 자리 바꿔줘야 되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3가지. 요것도 3가지. 이번엔 AB에 안 넣는 경우로 가자. AB에 안 넣는다라는 건 C, D, E만으로 5개의 사탕을 준다는 거니까 CD에서 5 만들면 돼. 똑같이 2 이하여야 되고 2, 1밖에 없네. 3가지. 그럼 얘네는 나눠서 푼 거니까 합으로 해야 되지. 다 더해서 9가지. 그러니까 요 사탕 나눠준 게 9가지, 빵 나눠준 게 60가지. 빵과 사탕 둘 다 하는 거니까 6, 9, 540.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된다. 넘어갈게. 자, 6번. 이 중복순열이라는 거는 미안. 그래서 이제 5번까지 하면 원순열은 끝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중복순열 얘기 한번 요약해보자. 중복순열부터는 원순열은 원 모양이 나와 있으니까 언제 쓰는지가 티가 나. 바보가 아닌 이상 무조건 잡아줄 수 있어. 근데 중복순열부터는 언제 중복순열인지를 조금 의식적으로 생각해줘야 돼. 그래서 어떤 상황들이 중복순열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선생님이 딱 이렇게 정리해줄 테니까 본인들도
이 6번, 7번 풀면서 요런 유형 하나 있었지. 8, 9, 10번 풀면서 요런 유형 하나 있었지. 함수 만들기 11번 풀면서 요런 유형 하나 있었지. 이렇게 정리해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중복순열은 서로 다른 것을 서로 다른 것으로 줄 때, 그리고 두 번째가 자연수 만들기 할 때, 자연수 만들기 혹은 문자 배열할 때 이렇게 칸 깔아놓고 여기 막 네 가지 중복 허락해서 여기도 네 가지 이런 느낌으로 푸는 거 있잖아. 그거랑 함수 만들기 할 때 왜 중복순열인지 알지? 특별한 조건 없으면 x가 y한테 어떤 선택권이 있는지 고르는 거니까 세 가지 이런 일 벌어져서 중복순열인 거. 그리고 집합 나올 때는 되게 기타적인 상황인데, 집합도 중복순열일 때가 많은 게, 집합은 크게 영역에 대한 문제랑 부분집합에 대한 문제, 유형이 두 개 있어. 문제가 없어서 요거는 그냥 선생님이 집합은 요런 유형이 있었어 라는 소개만 해줄 거야. 최근 문제 중엔 거의 안 나와서 그냥 기타라, 그래서 기타라 그런 거다 거의 안 나와. 영역에 대한 문제는 문제에서 이제 시키는 대로 뭐 문제 예를 들어서 A, B, C가 요런 부분집합 관계래. 그럼 이렇게 깔아놓고, 그럼 여기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에 원소들이 문제 조건이 있겠지. 얘가 이 영역에 들어갈까, 이 영역에 들어갈까, 이 영역에 들어갈까, 요렇게 생각하는 관점인 거지. 그래서 이거는 집합이 여러 개 나왔을 땐 영역 논리가 진행되면서 얘네들이 어떤 영역에 들어갈까라는 중복순열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요렇게 푸는 거 한 가지. 부분집합은 뭐야? 내가 어떤 A가 1, 2, 3, 4 요 정도로 할게. 얘로 부분집합 만들면 경우의 수 몇 개지? 2의 4승. 근데 왜 2의 4승인데?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어떤 원소를 넣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두 가지, 넣을까 말까 두 가지. 요 정도만 말해도 무슨 말인지 느낌 오지? 그래서 부분집합 정할 때도 중복순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 정도, 요거 아니면 요거, 요거 둘 중에 집합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야기는 한번 개념적인 이야기는 했다. 이 책에, 이 프린트에는 문제는 없지만. 자, 그러면 일단 그리고 여기 별표 쳐놓은 거는 모의고사에서 중요한 유형들을 별표 쳐놓은 거니까 얘네들 공부할 때는 특히 더 자세한 잘 공부해주고, 지금부터 그럼 하나씩 가볼게. 첫 번째 유형 6번 7번은 서로 다른 것을 줄 때 중복순열이 일어난다라는 거야. 그럼 문제 읽어보면 공 6개를 주머니 3개 넣는데 서로 다른 공, 서로 다른 주머니, 이거 중복순열이겠네 하고 딱 생각 들어야 된다고. 됐지? 그럼 이거는 공이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잖아. 공이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어떤 1번 공, 2번 공, 3번 공 이렇게 있으면 뭐 6번 공까지 있겠지. 얘가 너 A 주머니 들어갈래, B 주머니 들어갈래, C 주머니 들어갈래라는 세 가지의 결정권이 생기는 거니까 3, 2, 6번 등장해. 그래서 3이 6승이야. 근데 이거 잘못 생각하면 요 내용에서 뭐 많이 헷갈려 해? 주머니가 공 선택하는 거 아닌가? 이거 헷갈린다고. 그래서 본인이 한번 실수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라는 거야. 요거 6의 3승인지 3의 6승인지 헷갈리니까 내가 성급하게 하지 말고 누구한테 선택권이 있는지 제대로 잡았는지 실수 안 했는지 확인 한번 하자, 이런 뜻. 그리고 문제 한번 풀어보면 문제는 되게 쉬워. 주머니 A에는 공을 3개 넣어야 된대. 그럼 항상 문제 조건부터 잡아주는 게 경우의 수의 또 룰이야. 이것도 많이 얘기한 거지. A에 넣은 공이 3개가 문제 조건이니까 A에 그래서 어떤 공 3개 넣을 건데 요것부터 잡고 시작해야 된다고. 그럼 6시3이잖아. 그럼 A에 공 3개 딱 넣어줘. 그럼 자동으로 6시3 딱 해주면 나머지 공 3개 남았는데 이 나머지 공은 B, C 중에 들어가면 되니까 A는 딱 3개만 넣는다고 해서 A엔 더 이상 못 넣어. 그래서 이제 나머지 조건부터는 B랑 C 중에 선택 두 가지 중복순열이라는 현상 일어나지. 그래서 문제 조건 사용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중복순열로 그래서 곱해주면 답. 이런 내용이었다. 자, 7번은 이제 뭐 선생님이 푼 거 보면 아마 이해가 될 건데 조금 공부해줘야 될 만한 중요 논리가 있어서 선생님이 설명은 한번 해볼 거야. 이 문제가 학생 3명한테 서로 다른 종류 사탕 5개를 나눠주는 거니까 서로 다른 이것도 중복순열 상황이라는 거 딱 생각해야 되고, 이거는 사탕이 학생한테 가는 거지. 야, 너 A한테 먹길래 B한테 먹길래 C한테 먹길래, 맞지? 사탕이 학생을 골라주는 거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 가족권을 읽어보니까 A는 적어도 하나의 사탕을 받는데, 그럼 적어도 하나의 사탕은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사탕이 총 5개니까 4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어. 그럼 이렇게 5종류로 나눠서 풀 거야?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어때? 차라리 여사건으로 풀자는 거야. 차라리 적어도 하나 여사건은 뭐니까? A가 하나도 안 받는다니까. A가 하나도 안 받는다로 그냥 하나만 풀면 될 거잖아.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소개하고 싶은 핵심 개념이 이제 나오지. 조건이 2개인데 무슨 조건만 여사건 쓰고 싶은 거야? 가조건만 여사건 쓰고 싶은 거야. 조건이 2개인데 이럴 때 여사건 어떻게 써야 된다고? 잘 들어. 나조건 만족하는 걸 전체로 보고
나를 만족하면서 가가 여사건인 걸 빼줄 거야. 요걸 부분 여사건 구조라고 불러. 수업 시간에 설명 요거 열심히 했으니까 더 얘기는 안 할게. 그래서 요건 내가 가조건을 여사건 쓰고 싶을 때 나 만족하는 걸 전체로 보고 나면서 가가 아닌 걸 빼줘야 된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뭐부터 풀어? 나 조건 만족하는 것부터 푸는 거야. 나 조건 만족하는 거 푸는 게 여기 써져 있는 과정이야. 본인이 읽어보고 혹시 이해 안 되면 얘기해줘. 나 조건이 뭐니까 B가 2 이하로 봤는데 항상 문제 조건으로 나눠라. 그 룰대로 한 거야. 그래서 B가 0개, B가 1개, B가 2개 이렇게 푼 거라고. 그럼 각각의 개수들 요거인 거는 본인이 한번 확인해 주라는 뜻이지. 하나 정도만 얘기해 볼까? B가 2개래. B가 2개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사탕 1, 2, 3, 4, 5라고 해볼게. 야 B 너 어떤 사탕 2개 받을래? 그거 정해야 되잖아. B가 2개인 게 문제 조건이니까. 그럼 OC 하자고. OC. 그럼 B를 2개 정해줬어. 그리고 나머지 사탕은 A나 C 중에 가면 되니까 두 가지. 3번 사탕 A, B 중에 선택, 4번 사탕도 A, B 중에 선택, 5번 사탕도 A, C 중에 선택이지. A, C 중에 선택. 그래서 2. 그래서 OC 곱하기 2 하면 된다는 거야. 뭐 그런 얘기다. 나 너네 믿고 그냥 빠르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 안 되면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뭐 카톡으로 하든 알아서 얘기해줘. 그러고 나면 이제 요 부분, 그래서 요 나를 전체로 볼 거고 나면서 가의 여사건 만족하는 걸 이제 빼줄 거야. 그러면 가의 여사건은 A가 안 맞는다란 말이야. 적어도 안의 사탕 여사건 안 받는다. 그럼 A가 안 맞는다라는 건 누구랑 누구만 받는다는 거야? B랑 C만 받는다는 거니까 B만 정해주면 C는 자동으로 결정된다라는 특성이 있어. 그래서 얘도 똑같이 B가 2 이하라 그래서 마찬가지로 B 0개, B 1개, B 2개로 나눈 거야. 근데 이게 B가 1개인 거 왜 5C1이야? 요거 하나만 얘기해 볼게. 그래서 야 B가 1개인 경우 너 어떤 사탕 받을래? 5개 사탕 중에 1개 결정만 해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C라고. 그래서 5C1 이게 전체 이렇게 해주면 돼. 한 가지 5C1, 5C 다 더해서 16 요거 해서 192 빼기 16 해주면 돼. 끝. 넘어갈게. 자 8번. 이제 8번부터 10번이 되게 중요 유형. 요 중복순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요 칸 깔아놓고 여기 뭐 들어올 수 있어? 요 생각하는 거. 그래서 문자 나열하는 유형인데 이거 너무 쉬우니까 빠르게 얘기할게. 양 끝에 대문자 나온다 그래서 문제 조건부터, 여기서 8번 문제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문제 조건부터 카운팅한다라는 거 잊지 말자고. 양 끝에 대문자 나온다가 첫 번째 문제 조건이니까 양 끝부터 생각해. 그럼 대문자 누구야? X, Y잖아. 양 끝에는 X랑 Y 중에 뭔데? 2가지. X랑 Y 중에 뭔데? 2가지. 그래서 2 곱하기 2. 됐지? 그러고 나서 A 한 번만 나온대. 그럼 여기는 대문자가 들어간 상태고 A는 요 네 자리 중에 올 수 있으니까 사시 1. 그럼 A는 한 번만. 만이잖아? 그럼 여기 A 들어왔다 치면 나머지 자리는 이제 자율로 올 수 있는데 A는 한 번 만이어서 A는 못 오고 나머지 B, X, Y 중에 세 가지 중에 선택권, 세 가지 중에 선택권, 세 가지 중에 선택권 333 넘어갈게. 요런 거. 자, 요 문제는 전략만 정해주고 넘어갈 거야. 선생님은 요 문제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 문제 조건부터 카운팅 해야지라는 또 그 기본 지킬 거야. 문제 조건부터 보자. 5가 포함된대. 그럼 5가 총 4자리니까 1개 포함될 수도 있고 2개 포함될 수도 있고 3개 포함될 수도 있고 4개 포함될 수도 있겠네. 그냥 풀려면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돼. 너무 많으니까 여사건 의심해야지. 그럼 5가 없을 때로 풀면 훨씬 쉽겠다. 그래서 5가 없을 때로 풀 거야. 그럼 전체는 4444잖아. 거기서 5가 없는 건 2, 3, 4 중에만 고르면 5가 없으니까 3, 3, 3, 3 넘어갈게. 그래서 4, 2, 4 중에 3, 4, 4 빼서. 자 10번. 요것도 뭐 큰 논리는 똑같아서 뭐 지겨우니까 요거 뭔 말인지 읽어보면 너네가 이해할 거야. 7이 이하인 거 구하라 그랬는데 이게 012로 만드는 거라서 네 자리로 012로 만들면 2 제일 큰 걸 선택해도 8밖에 안 돼. 그럼 7 이하의 여사건이 딱 8인 거밖에 없다고. 요거 정도만 생각하면 이건 무조건 여사건이다. 합이 7 이하인 거 아무리 큰 걸로만 해도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합이 8인 것만, 그러니까 즉 2인 것만 이 한 가지만 빼주면 돼. 여사건으로 풀어서. 근데 요거 하나 조심해 달라는 거야. 맨 앞에 자연수 만드는 문제는 맨 앞에 0 못 오니까 여기 0은 못 와서 이게 2가지 3가지 2, 3, 3, 3이지. 요거 맨 앞에 0 못 오는 거 조심해줘. 자연수 만들기 맨 앞에 0 보다. 요거만 언급하고 패스. 자, 요러고 이제 11번이 굉장히 어려운 이거 괜히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한번 풀어봤어. 이제 우리들이 복습을 한번 잘 했을까? 한번 풀어봤음. 너네들이 복습을 잘했으면 뭐 괜찮을 건데 아마 복습을 안 했을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제 한 번 더 보여주고 싶은 거지. 공부는 한 번 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어려운 문제는 반복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것도 내가 이제 반복해서 한 번 더 얘기
근데 완전 풀 버전으로 하진 않을 거야. 예전에 다 했던 얘기니까 핵심만 한번 얘기해보자. 11번 문제를 통해서는 이 문제를 푸는 것보다 뭘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냐, 치역이라는 걸 나왔을 때, 치역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에 대한 공부를 해달라는 게 11번이야. 얘는 할 말이 많아서 아예 페이지를 따로 이렇게 마련을 해봤는데, 우선 너네가 어디부터 보면 되냐면 요 복습부터 할게. 치역 복습. 내가 1, 2, 3, 4에서 치역이 1, 2, 3인데 분배하자는 상황. 그럼 치역이라는 건 어떤 특성? 다 선택해줘야 된다는 특성이 있어. 그러니까 1, 2, 3이 한 번씩은 선택받아야 돼. 그래서 기본은 치역을 세는 기본은 항상 6건이야. 그래서 어떻게?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세 가지 중에 고르고, 세 가지 중에 고르고, 세 가지 중에 고르고, 세 가지 중에 골라. 3, 3, 3, 3. 그래서 3의 4승으로 세주면 이거는 세 가지 중에 고르고, 세 가지 중에 고르고, 세 가지 중에 고르고, 세 가지 중에 고르고, 이렇기 때문에 선택 안 받는 게 생길 수도 있어. 그거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요 3의 4승은 치역이 1개인 것도 들어있고, 치역이 2개인 것도 들어있고, 치역이 3개인 것도 들어있는 상태야 라고 설명해줬던 거지. 여기서 우리는 안 되는 걸 빼주면 되니까 치역이 3이 아닌 것들을 빼줄 거야. 즉 치역 1인 것과 치역 2인 걸 빼주겠다라는 거지. 그럼 치역 1인 건 너무 쉬워. 1로만 가거나 2로만 가거나 3으로만 가거나 세 가지. 치역 2인 건 조금 따로 생각해서 해와야 되는데, 요거는 내가 많이 말해서 이제 말 안 할 거야. 본인이 얼만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여기 채워봐. 그러고 나면 요게 가장 기본 방법이야. 여사건으로 생각하는 게.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X 개수랑 선택받아야 되는 Y 개수랑 차이가 적을 땐 굳이 여사건으로 안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너네가 여사건이 헷갈리면 그냥 하는 방법도 살짝 기억해주고 있으면 좋다는 거지. 지금 얘가 X가 4개잖아. 선택받아야 되는 Y가 3개지? 이렇게 차이가 1개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야. 요럴 땐 그냥 세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는 거지. 차이가 1개 정도 날 때. 2개만 나도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차이가 1개 날 때라고 생각하자. 그냥 차이가 뭐 적을 때라고 쌤이 썼는데 그냥 1개 차일 때만 요 방법으로 하자. 왜 차이가 적으면 왜 그냥 세는 것도 가능하냐. 봐봐. 얘네들이 3개가 반드시 선택받아야 돼. 그럼 셋 다 선택받으려면 무조건 둘 하나로 선택받는 방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둘이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가 하나 선택하고, 하나가 하나 선택하고. 그래서 이 X1, 2, 3, 4를 둘 하나로 분류한 다음에 그 다음에 1, 2, 3한테 매칭시켜주자는 거지. 아까 잠깐 했던 조합부터 정하고 나열하기. 그럼 우리 뭐부터 할까? 야, 너네 둘 같은 애로 가. 나는 4C2부터 할게. 넷 중에 야, 니네 둘이 같은 애한테 가. 요렇게 해서 얘네 그룹 시켜줄게. 그럼 이거 한 그룹, 둘, 셋을 이제 1, 2, 3한테 3팩 하면서 매칭 시켜주면 되잖아. 3팩 해서 요렇게 선택해주면 치역 3인 거 맞잖아. 요렇게 해주면 얼마 나와? 이게 6이고 이게 6이라서 66에 36 나와. 그러니까 이거가 36이야. 그러면 아까 여사건으로 셌을 때도 답이 똑같이 뭐 나와야 돼? 얘도 똑같이 36 나와야 돼. 그럼 본인이 요거 해서 치역 2인 거 세서 36 맞는지 요건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지. 요렇게 하면 치역 기본 얘기는 끝. 그러니까 치역은 기본은 여사건인데 개수가 적을 땐 요런 풀이도 가능하다. 선택해야 되는 애와 받아야 되는 애의 차이가 적을 땐. 요렇게 하면 치역 복습은 우선 요 정도로 이야기할게. 지울게. 문제 풀 때는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 한번 풀러 가보자. 근데 요거 너무 길어가지고 선생님이 그냥 간략하게만 요약해 줄 거야. 왜냐면 이거 예전에 풀었던 문제고, 그럼 복습을 열심히 한 친구들한테는 손해잖아. 나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 또 설명해 주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냥 간단히만. 자, 이 문제는 일단 요 정도 개념 복습은 한번 해보자고. F1, F3, F4 셋이 곱해서 홀수면 그래서 홀수 몇 개라는 건데 이 생각 하는 거잖아. 홀짝 조건 나오면 그래서 홀수 어떻게 돼? 셋이 곱해서 홀수라는 건 그래서 홀수가 몇 개 나오는 거야? 요 생각 하라는 거야. 근데 알다시피 홀밖에 없어. 3개 곱해서 홀수이려면. 그러니까 가조건은 F1도 홀, F3도 홀, F5도 홀이라는 말이랑 똑같고, 나조건은 또 보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야? 나조건 보자마자 나조건은 조합으로 푸는 조건이라는 거 바로 보여야 돼. 내가 F2가 F4보다 크면 선택만 해줘도 나 이 5개 중에 F2랑 F4랑 연결될 2개 선택해 줄게. 선택만 해줘도 작은 애가 얘, 큰 애가 얘로 골라가면 되는 거니까 조합 개념이라는 거 딱 기억나야 돼. 됐지? 그러면 얘네들은 아는 조건이니까 선생님이 요거 가지고 풀어갈게. 치역의 원소가 3인 거 가지고 나눠서 풀어갈 거야. 근데 이게 5개 중에 치역의 원소가 3이니까 뭐 치역의 1, 2, 3인 경우, 뭐 치역의 1, 2, 4인 경우, 치역의 1, 2, 5인 경우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들이 나오거든. 근데 내가 요거를 여기 보면 치역이 1, 3, 5인 경우 하나 풀 거고 2번이라고 해서
얘네들은 다 같은 자리에 넣어놨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 6개는 경우의 수가 똑같아서 한 번에 처리할 거라는 거야. 왜 이 6개는 똑같을까? 문제 조건이 홀수냐 짝수냐에 대한 조건이야. 그래서 이 치역이 결과적으로 홀수 개수, 짝수 개수가 일치하면 똑같은 구조가 생겨. 근데 이 구조에 대한 거는 길게 얘기 안 할게. 그래서 선생님이 이 1, 2, 3, 1, 3, 4, 1, 2, 5가 왜 다 똑같은 거냐면 홀수는 2개 있고 짝수는 1개 있다라는 점에서 경우의 수가 똑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 홀수가 2개 있고 짝수가 1개 있는 것들끼리 경우의 수 다 똑같을 거야. 괜찮지? 그리고 3번이라고 해서 홀수가 하나 있고 짝수가 2개 있는 애들끼리도 경우의 수가 다 똑같을 거야. 그게 누구냐면 홀수가 2개, 짝수가 하나. 홀수가 하나, 짝수가 2개. 1, 2, 4. 이 경우. 그리고 2, 3, 4. 홀수 하나, 짝수 2개. 홀수 하나, 짝수 2개. 그리고 2, 4, 5. 이 3개끼리도 또 경우의 수 똑같을 거야. 그래서 이게 치역의 원소가 3개인 게 총 10개인데 5C3에서 총 10개. 총 10개인데 얘인 거 하나. 얘네들인 거 또 2번. 얘네들인 거 3번 해서 3개로 나눠서 풀 거라고. 그럼 나는 설명은 1번 경우랑 2번 경우만 할 거야. 3번 경우는 너네가 해봐. 못하겠으면 이건 그냥 넘어가. 그냥 어려운 문제고 치역 복습하라는 의미로 공부한 거니까 앞에 막 여기 설명해줬던 게 이해되는 게 더 중요하고 적어도 이거 2개는 다시 한번 이해해 볼게. 자, 선생님이 그래서 첫 번째 치역 1, 3, 5인 경우 요거부터 풀러 갈 거야. 자, 그럼 치역 1, 3, 5인 경우는 우리 F1, F3, F5가 홀수만 고르기로 했는데 얘네 어차피 다 홀수야. 그러니까 F1, F3, F5가 아무나 고를 수 있어. 아무나 고를 수 있으니까 가조건 무시하면 돼. 그래서 나조건 하러 갈게. 나조건부터 하러 가면 이 사는 F4가 F2보다 커야 되니까 조합 개념이라고 아까 전에 얘기해놨지. 그래서 3개 중에 2개 골라줘. 그러니까 나랑 연결될 2개를 골라서 이렇게 연결했다고 친 거야. 그럼 지금 요 연결 표시를 해놓은 게 3C를 하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연결한 거지. 이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뭐뭐 연결해줘야 돼. 함수 완성하려면 1, 3, 5를 연결해줘야 되는데 누구는 필수야. 이 1은 필수로 선택해줘야 돼.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 3, 5는 이미 선택받고 있어서 필수로 안 해줘도 되고. 자, 그럼 이제 1, 3, 5를 연결해 줄 건데 1은 필수로 선택해야 되는 이 조건 어떻게 세줄까? 이게 지금 치역에 대한 문제니까 기본은 뭐라고? 항상 기본은 여사건이야.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할까? 선생님이 1, 3, 5를 요 1, 3, 5 중에 아무나 선택 먼저 하는 거야. 전체부터 그냥 아무나 일단 깔아도 3, 3, 3. 그래서 3의 3승 쓴 거다. 이게 일단 아무렇게나 선택, 그러니까 전체인 거지. 그럼 그 중에서 1은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여사건으로 하면 1을 선택 안 하는 게 여사건이지. 여사건은 3과 5로만 선택하는 게 여사건. 1을 선택 안 하고 3과 5만 선택하는 게 여사건이니까 여사건 개수는 그럼 3, 5 가지고만 선택하는 게 여사건. 그래서 3, 5 가지고만 선택하는 2의 3승. 얘도 2가지, 얘도 3, 5 중에, 얘도 3, 5 중에. 요거 이해되면 돼. 이렇게 기본은 항상 여사건이라는 뜻이야. 괜찮지? 그러고 나면 이제 요 경우로 가자. 요 경우에 이 경우들은 다 경우의 수가 똑같을 거니까 나중에 구해놓고 다 구하고 곱하기 6 하면 돼. 그럼 이제 하나씩 가볼게. 1, 2, 3이라고 치고 문제 풀자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뭐부터 해줘? F1, F3, F5가 홀수여야 된다가 문제 조건이니까 홀수를 골라줄 건데 이때 이 F1, F3, F5부터 골라줄게. 홀수. 근데 하나의 홀수로만 가는 경우랑 홀수를 2개 선택하는 경우랑 또 경우의 수가 다를 것 같다라는 거지. 왜? 이게 문제가 치역이니까 내가 1로만 가서 2개가 남아있는 상태랑 내가 1, 3, 5를 선택할 때 2개를 골라서 2만 남아있는 상태랑 분명히 다르잖아. 치역이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얘는 2번 안에서 또 나눠야 되는 어려운 문제였던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나눈 거야? 홀수를 하나만 선택할 때, 그러니까 1, 3, 5가 다 1로만 갈 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럼 다 1로만 갈 수도 있고 다 3으로만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 2가지라고 쓴 거야. 그러고 나서 다 1로만 갔다고 치고 문제 풀게. 그럼 내가 누구누구 남았어? 2랑 4 남은 거잖아. 그럼 2랑 4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 y에 남은 게 누구누구밖에 없니? 2, 3밖에 없어. 그럼 치역은 다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필수로 이렇게 선택하는 것밖에 없다고. F4가 F2보다 크다라는 나조건까지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요거 한 가지야. 되게 괜찮지? 홀수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는 1로만 선택하거나 3으로만 선택할 수 있어서 2가지라고 쓴 거고, 그럼 1로만 선택했다고 치는 순간 2, 3을 반드시 선택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는 경우밖에 없어. 그래서 한 가지. 그럼 이번에 홀수 2개 선택할 때로 가자. 일단 홀수 2개 선택하는 경우는
총 6가지인데 이거 6가지 구하는 방법은 2개가 있어. 아까 전에 우리가 하나만 선택하는 게 2가지였잖아. 이 홀수들이 마음대로 선택하면 1, 2나 3 중에 선택할 수 있으니까 2의 3승이 되거든. 1, 3, 5가 마음대로 선택하면.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게 2가지였으니까 여기서 2가지를 빼면 이 홀수 2개를 골고루 선택하는 게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6이라고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2번째 방법은 얘도 그 스킬 쓰는 거야. 내가 3개를 둘한테 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도 어떻게 하는 거야? 둘 하나로 묶어서, 그러니까 1, 3, 5 중에 둘은 같은 애로 가고 하나는 다른 애로 가고, 이렇게 또 조합부터 생각하는 그 스킬 쓸게. 그럼 누구 둘이 짝꿍 할래? 해서 32 이렇게 짝꿍 정해주고, 셋 이거 둘한테 배열하는 거니까 2팩. 그래서 3 곱하기 2 해서 6이라고 찾을 수도 있어. 6 찾는 방법은 이렇게 2개야. 뭐든 공부해줘. 자기가 받아들이기 편한 방법으로. 그래서 6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골고루 가져가는 경우, 1도 가져가고 3도 가져가는 경우.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애가 2 하나잖아. 그리고 2, 4를 이제 선택해줘야 돼. 근데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2, 4는 조합, 그러니까 골라만 주면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잖아. 근데 누구는 반드시 골라야 되지? 2는 반드시 골라야 돼. 그럼 뭐뭐밖에 없냐면 1, 2를 골라서 이렇게 주거나, 2는 반드시 골라야 되니까 2, 3을 골라서 이렇게 주는 경우밖에 없어. 요거 몇 개 안 되니까 일일이 3개 하자고. 그래서 2가지. 됐지? 요렇게까지만 할게. 3번 경우는 그래서 요거 2랑 요거 12 하면 둘이 더해서 14인데, 요 14는 6개의 경우에 대해서 다 같은 개수니까 14 곱하기 6 해서 84. 그럼 1번에서 한 57, 2번에서 한 84. 요러고 나서 3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라는 거지. 1, 2, 4 뭐 1, 2, 3, 4, 5 이렇게 깔고, 1, 2, 4인 경우 이렇게 깔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본인이 가족권 나족권 만족하게 한번 도전해봐. 그러고 나서 이거 개수 나온 건 곱하기 3 해주면 되는 거지. 3개니까. 그리고 이거 다 더해주면 최종답. 조금 어려운데 취업 복습하는 느낌으로 볼게. 알았지? 기본은 6건. 근데 개수 차이가 적으면 뭐 굳이 6건 생각할 필요 없을 때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주면 된다. 너무 어려웠으면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해야지 정도로 보고 이 정도로만 마칠게. 자, 12번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얘네들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이제 들어왔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총 4가지 유형이 있다. 일단 같은 것이 있을 때,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고, 12, 13번 문제가 그러한 문제다. 그리고 일부 성분의 순서가 정해졌을 때, 순서 정해지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야 돼. A가 B보다 앞에 이런 말 나오면, 이런 경우. 그 14번 문제, 구성부터 정하고 나열하기는 이따가 여기 굉장히 중요해. 문제가 많아. 여기 가서 자세히 얘기할 테니까 그때 가서 보고 길찾기 문제. 이렇게 4종류의 유형으로 나뉜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나왔을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의심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보면 이제 12, 13번부터 보자. 같은 것이 있는 문제야. 아니, 대놓고 같은 것이 있어. 이거 보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지 못 떠올리기도 어렵지. 그래가지고 문제가 뭐 나열해가지고 홀수 만들래. 홀수 만들 건데 1이 오거나 3이 오거나로 나누면 되잖아. 문제 조건이 홀수면 1이거나 3이면 되니까 괜찮지? 근데 요거는 어떤 생각 한번 해보고 넘어가냐면, 왜 나눠서 풀어야 돼? 그냥 1이거나 3이거나니까 2가지라고 하면 안 돼? 이건 2가지라고 하면 안 되지. 왜 그래? 1이 올 때는 남아있는 수들이 뭐야? 1, 2, 2, 3, 3, 2, 3이야. 3이 올 때는 남아있는 수가 1, 1, 2, 2야. 내가 하고 싶은 말, 얘네들 어때? 얘는 배열할 때 1, 2, 2, 3이니까 5팩에 3팩이 일어나. 얘는 배열할 때 5팩에 3팩에 2팩이 일어나. 그니까 내가 여기 1이 오냐 여기 3이 오냐에 따라서 여기 세줘야 되는 게 달라져. 그러니까 내가 나누는 거에 의해서 세야 되는 게 달라지면 어때? 그때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야. 안 달라지면 그냥 2가지라고 해버리면 된다고. 안 달라진다라는 게 뭐야? 이게 만약에 중복순열 문제야. 1, 2, 3, 4 가지고 세 자리를 만들 건데 여기가 홀수로 만들래. 그러면 이거는 1이 오거나 3이 오거나 2가지라고 해버리면 된다고. 1이 올 때 3이 올 때 따로 안 해도 돼. 왜? 1이 오든 3이 오든 여기 4가지 올 수 있고 여기 4가지 올 수 있는 게 똑같으니까. 얘의 선택에 의해서 여기가 안 달라지면 그냥 하면 되고, 얘의 선택에 의해서 달라지면 나눠서 풀어야 되고, 요 감각 잊지 말자는 거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패스. 13번 문제는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온 문항인데, 얘는 해석이 중요한 문제야. 해석. 근데 본인이 이제 문제 읽고 해야 될 건데, 내가 한번 문제 읽고 나처럼 읽히는지 확인 한번 해봐.
자, A가 적혀있는 카드에 들어있는 세 상자의 합은 홀수가 된대. 그럼 A를 어딘가에 넣을 건데 A에 들어있는 상자의 숫자들을 더하면 홀수가 된다. 자, 더해서 홀수다. 어떻게 풀 거라고? 그래서 홀수 몇 개고 짝수 몇 개인데 이렇게 풀 거라고. 그럼 내 3개 더해서 홀수이려면 셋 다 홀수거나 홀수 하나 짝수 2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지. 됐지? 그러면은 우리 뭐 해줘야 돼? 셋 다 홀수인 경우부터 하자. 자, 내가 홀수들은 이렇게 4개잖아. 여기에 A들이 들어갈 거라고. A들이. 그럼 요 1, 3, 5, 7 중에 A가 세 자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4C3 해주면 돼. 왜 조합이야? 이게 A끼리는 서로 구분이 안 되는 개념이라서 그냥 똑같은 A라서 선택만 하면 된다는 거지. 야, 홀수 상자 안에 들어가 있을 건데 어떤 홀수 상자인지만 정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4C3. 같은 논리로 홀수 하나 짝수 2개 들어있을 건데 A가 홀수 하나 짝수 2개 들어있을 건데 4C는 뭐야? 홀수 4개 중에 들어갈 거 하나 골라주고 3C는 짝수 3개 중에 들어갈 거 2개 골라주고 똑같은 A라서 선택만 하면 된다라는 것만 잘 이해해주면 요 A 넣는 경우가 총 4C3, 4C 곱하기 3C 다 계산해주면 16개라고 나와. 그럼 이제 뭐가 된 거야? 이제 뭐가 된 거냐면 A는 이제 넣어진 거야. 16개라고 되는 순간 선생님이 지금 문제 조건이 A를 뭐 합이 홀수가 되도록 넣으세요니까 A부터 넣어준 게 16개라고 푼 거라고. 그럼 지금 어떤 상태야? A가 넣어진 상태니까 이러고 나서는 누구 배열해주면 돼. B, B, C, D B, B, C, D 배열해주면 되는데 얘는 조건 없으니까 자유로 배열하면 되지.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개념이라서 4팩, 2팩. 그래서 A 넣어주는 거랑 나머지 배열하는 거 곱해주면 답. 넘어가자. 자, 14번. 14번은 이제 뭐냐면 이거는 문제 유형 인식하라는 거야. 누구보다 앞에 요렇게 순서를 문제에서 결정해준 문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 이 개념 의심해 들어야 돼. 자, 문제는 되게 간단해. 빠르게 얘기하자. 6장의 카드가 있는데 나열할 거야. 2는 4보다 앞에 홀수끼리는 작은 것부터. 그럼 요거 2, 4 X로 바꾸고 1, 3, 5끼리 또 왼쪽부터 크기 순서로니까 YYY로 바꾸고 요렇게 풀면 된다고. 왜? 이거 같은 걸로 취급하면 이렇게 나중에 뭐 이렇게 배열될 거 아니야. 그러면 맨 앞에 있는 X는 2가 4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얘를 2로 바뀌고 얘가 4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얘가 얘보다 앞에 오는 개수가 된다. 이 얘는 1, 3, 5 요 순서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요거 개념 생각나지? 그냥 개념 복습적인 거. 그래서 누가 누구보다 앞에 있으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세준다는 거 떠올려주기만 하면 돼. 요건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니고 그래도 오랜만에 나왔을 기억은 하자. 요런 내용. 지금부터 15에서 18이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야. 요거 선생님이 딱 설명하고 강의 한번 끊어서 갈게. 선생님 목이 좀 많이 아파가지고 지금 요거 15, 18 설명하고 잠깐 끊고 중복조합 얘기 갈 거니까 요거 진짜 중요한 유형. 이거 잘 듣자. 이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굉장히 단골이야. 이 내용은 조합 구성부터 정하고 나열하기라는 내용이거든. 일단 선생님이 한번 문제 푸는 거 한번 보여줄게. 보여주고 후 설명할게. 자, 4시 곱해서 8 만들래. 이게 문제 조건이니까 우리 무슨 생각할까? 4시 곱해서 8 되는 거 찾아봐야지 라고 생각부터 할 거야. 근데 4시 곱해서 8 되는 거 찾을 건데 이거 찾을 때 어떻게 빼먹지 않으려면 기준 잡으라고. 난 작은 것부터 해야지. 보통 작은 것부터 하지. 그래서 앞에서부터 작은 것부터 채워볼 거야. 그러면 첫 번째로 1118로 8 만들 수 있어. 괜찮지? 그리고 1124로 8 만들 수 있어. 내가 기준 어떻게 잡는 거야? 작은 것부터 쓸 거고 끝에 자리부터 조금씩 키워갈 거야. 그럼 1124 그리고 1222 요걸로도 8 만들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지금 이거 쓸 때 어떤 건 안 쓰고 있는 거냐면 2411 이런 건 안 쓰고 있지. 왜 안 쓰고 있어? 1124 자리 바꾼 거가 그냥 2411이니까 나는 이 A, B, C, D가 어떻게 하면 8이 나오는지 그 조합만 먼저 정하자는 거야. 막 4, 2, 1, 1까지 미리 적지 말고 뭐 2, 4, 1, 1까지 미리 적지 말고 그냥 얘네들이 자리 바꾼 거는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되니까 1, 1, 2, 4로 8 만들 수 있는데 누가 A고 누가 B고 누가 C고 누가 D인지 정해주면 되니까 이걸로 8 만들 수 있어 라고 생각해 놓고 어떻게 1, 1, 2, 4 나열하는 게 4팩에 2팩이니까 요 개수만큼 있을 거야. 누가 A고 누가 B고 누가 C고 누가 D인지 정해주는 게 요렇게 생각할 거라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조합 구성부터 정하고 나열하기라고 불러. 그래서 4시 곱한 거 8 만드는 거 셀 때 뭐만 세는 거야? 조합만 세는 거야. 1124, 122 요렇게 세는 거 괜찮지?
그러고 나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마찬가지로 1, 2이니까 4팩에 3팩으로 마무리해주고. 참고로 쌤이 1118 지운 이유는 뭐야? 나 조건이 4시 더해서 10보단 작아야 된대. 근데 이렇게 구성하면 4시 더했을 때 10보다 크잖아. 그래서 요거 하나는 나 조건 때문에 지운 거야. 그럼 얘 나열하는 게 2팩에 4팩, 얘 나열하는 게 3팩에 4팩. 요거 둘이 더하면 답. 이 정도 내용이야. 근데 내가 요 개념은 뭐가 중요하냐면 상황인지가 중요한데 이거 이렇게 푸는 문제야 라고 떠오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볼게. 얘는 뭐가 포인트냐면 내가 문제 조건에서 뭔가를 만족시킬 때 이 구성 성분들이, 잘 들어봐, 구성 성분들이 자리 바뀌어도 상관없을 때가 포인트야. 자리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 상관없으면 조합부터 정하고 배열하면 되지 않을까? 요거 의심해 주는 거야. 요거 포인트. 구성 성분들이 자리 바뀌어도 상관없을 때 어떤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생각해 볼 건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생각해 봤더니 구성 성분들이 자리 바뀌어도 상관없어. 뭔 말이냐? 4시 곱해서 8 만드는 건데 너네 자리 바뀌어서 뭐 A랑 C랑 자리 바뀌어도 내가 4, 2, 1, 1로 8 만들어. 그럼 그 자리 바뀌어도 1, 2, 4, 1, 2, 4, 1도 8 만드는 거잖아. 자리 바뀌어도 8 만드는 거 동일할 때, 지장 없을 때, 요럴 때 요 내용 떠올려 주는 거야. 그럼 16번도 그런 의미로 한번 봐볼게. 자, 여기서부터는 같은 내용이니까 빠르게 문제 풀이는 본인이 하자.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6개를 선택할 건데 1, 2, 3은 각각 1개씩 이상씩은 선택한다. 그러니까 1, 2, 3은 무조건 선택할 거야.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어떻게 선택할까를 내가 고민하는데 6개의 수의 합은 4의 배수가 돼야 된대. 그럼 이렇게 3개 더했을 때는 합이 6이거든. 그러면 이제 나머지 3개를 더했을 때 최종적으로 합이 4의 배수가 되려면 합이 뭐 8인 경우, 뭐 12인 경우, 16인 경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합이 8인 건 불가능해. 왜? 제일 작은 111만 해도 총 합은 9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지운 거야. 합이 16인 것도 불가능해. 왜? 제일 큰 333 해도 최종 합은 벌써 15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4의 배수로 가능한 건 일단 합이 12인 거야. 그럼 합이 10이라는 거는 얘네 셋이 합쳐서는 뭐 만들어줘야 돼? 이거 셋이, 나머지 내가 1, 2, 3 빼고 뭐 선택할까 고민하는 요 셋 합쳐서 뭐 6 나오면 돼. 그럼 총 합이 이렇게 12가 되는 거잖아. 그럼 셋이 합쳐서 6 나오는 건 어떤 상황이니 얘들아? 자리 바뀌어도, 뭐 전문 용어로는 덧셈이 교환 법칙 성립한다 인데 뭐 그런 말까지는 알 필요 없고,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야? 자리 바뀌어도 동등한 상황이잖아. 이럴 땐 뭐? 조합 구성부터 정하고, 그래서 더해서 6 만드는 거 뭐뭐뭐 있는데 이거 생각하고 나열하는 요 패턴 되게 기억해야 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조합 정하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나열하기. 그럼 가자. 6 만드는 거. 얘 기준 잡아서 작은 것부터 할게. 1, 1 하면 4 나와야 되니까 안 되네. 1, 2, 3으로 가야겠다. 1, 2, 3으로 하나 만들고, 그리고 2, 2, 2로 만들면 되겠네. 요거 2개밖에 없어. 그래서 요거 가지고 뭐 너무 쉬워서 그냥 계산까지 할게. 계산 굳이 안 하려고 그랬는데 3팩. 얘는 1, 2, 3으로 미안하다. 이게 1, 2, 3인 거면 이것까지 합쳐서 배열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1, 2, 3인 게 사실상 1, 2, 3, 1, 2, 3 배열하는 거고, 얘는 1, 2, 3, 2, 2, 2 배열하는 거니까 요거 배열하는 거, 요거 배열하는 거 계산 본인이 할게. 넘어갈게. 그러니까 이거 시험 때 나오면 인식 되겠는지를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서로 더해서 6 만드는 거 찾아야 돼. 자리 바꿔도 동등해. 그러면 조합 정하고 배열하기. 요거 딱 기억해 줄게. 17번. PQR 8개 선택한대.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래. P랑 Q랑 R을 선택하는 개수를 각각 PQR이라고 하면 요거 만족시키래. 뭐 처음 보는 거 나와도 문제 조건으로 나누라니까? 해볼게 하나씩. P 고르는 걸 P, Q 고르는 개수를 Q, R 고르는 개수를 R이라고 하는데 요거 만족시킨대. 요거 만족시키는 거 한번 적어보자고. 그러면 1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할게. 이상이니까 1 되잖아. 그럼 1, Q는 커져야 되니까 그 다음 작은 게 2야. 더해서 뭐 만들라는, 총 8개 선택. 너네 문제 읽어봤지? 아니, 좀 대충 얘기했는데 미안. PQR 가지고 총 8개 선택할 거래. 그럼 P 1개, Q 2개 선택하면 R은 무조건 5개라는 거잖아. 요렇게 PQR 해서 총 8개 선택하는 정하라는 거야. 그럼 그 다음으로 1, 여기 1 키울게. 지금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하고 있는 거다. 여기 1 키우면 1, 3, 4 가능하네. 그러고 나서 1, 4, 3은 안 되잖아. 왜냐면 여기 뒤로 갈수록 커져야 되니까. 그럼 그 다음 2로 가자. 2로 갔을 때는 커져야 되니까 3인데, 커져야 되니까 4인데 이거 3개 더하면 벌써 9야. 8 만들어야 되니까 요거 2개밖에 없다. 요거 2개밖에 없어서
이렇게 조합 구성 정하고 이거는 P, Q 2개, 뭐 R 5개 배열하는 거니까 너네가 해. P 1개, Q 2개, R 5개 배열한다는 거니까 8팩에 5팩, 2팩. 자, 요것도 너네가 하고 요거 계산 너네가 패스. 자, 요거 똑같아. 얘는 똑같은데 조금 뭐 그 조합 구성부터 정하고, 자 구성 정하고 배열이라는 그 룰은 똑같거든. 그 유형인 건 똑같은데 조금 특이 포인트 하나 들어있는 문제. 특이 포인트. 자, 그 특이 포인트가 해석이라는 거지. 문제 살짝 읽어보면은 주사위를 던져서 3 이하로 나오면 나온 눈을 점수로 얻겠대. 나온 눈을. 그러니까 1점 얻을 수 있고 2점 얻을 수 있고 3점 얻을 수 있네. 1 나오면 1점, 2 나오면 2점, 3 나오면 3점이라는 거니까. 근데 4 이상이 나오면 4점을 주는 게 아니라 0점을 준대. 그러니까 4 나오든 5 나오든 0 나오든 6 나오든 0점 주겠다는 거야. 그럼 내가 점수로 나올 수 있는 건 0점, 1점, 2점, 3점 중에 하나잖아. 근데 이거를 다 더했을 때 4를 만들래. 또 똑같은 상황. 더해서 4를 만들어라. 그럼 자리 바뀌어도 이거 동등하네. 조합부터 4 만드는 조합부터 정하고 나열하라는 문제구나 해서 또 똑같이 하면 돼. 그래서 또 작은 것부터 0, 0, 0, 0, 0, 4는 안 되니까 0, 0, 1, 3 작은 것부터 앞에서 작은 것부터 또 갈게. 0, 0, 2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또 가능한 게 그 다음에 여기 1 넣어줄까? 0, 1, 1, 2 이런 거 하나 되고. 이제 너네가 찾아. 선생님 머리 아파서 모르겠어. 이거 3개밖에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말해서 머리 아프니까 넘어갈게. 자, 근데 얘는 어떤 특이 포인트가 있냐면, 그래서 0013 요거 하나만 보여줄 거야. 0013을 배열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4팩에 이제 2팩이잖아. 근데 너네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거는 주사위를 던진 개수를 구하세요야. 주사위를 던진 개수. 근데 사실 이 0013은 점수거든. 점수. 근데 점수라는 게 뭐냐면, 1은 주사위가 1 나왔을 때 1점 얻는 거잖아. 3은 주사위가 3 나왔을 때 3점 얻는 거잖아. 근데 이 0은 아까 문제 잘 읽은 사람은 뭐였어? 주사위가 4가 나오거나 5가 나오거나 6이 나올 때 0점이었던 거거든. 그럼 0 하나당 주사위로 치면 몇 개의 경우의 수가 내포되어 있는 거야? 3개의 경우의 수가 내포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0 때문에 0 하나당 곱하기 3을 해줘야 돼. 주사위로서는 4였을 수도 있고 5였을 수도 있고 6이었을 수도 있는 거니까 0 하나당 3가지 경우의 수라고. 그래서 0 개수만큼 3 해줘야 돼. 그럼 같은 논리로 요거 나머지 너네가 마무리 하라는 거지. 이거 더 있는지 몰라. 더 있나? 1, 1, 1, 1, 1, 1, 1, 1 요거 가능할 것 같아. 이제 선생님 귀찮아가지고 다 덜 한 거다. 마무리 너네가 해줘.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 0이 3가지 경우의 수로 분화된다는 컨셉 기억해주자. 요거 대표 유형으로 중복조합할 때 많이 나오는데 마치 비슷한 기출 예시 하나만 보여줄게. 우리 잠깐 중복점 얘기로 잠깐만 넘어가 볼게. 왜? 진짜 뭐 금방이면 되는 얘기야. 요런 거 나왔을 때 이게 1부터 6 중에서 3개 크거나 같다. 요거는 중복조합인 거 딱 기억나잖아. 그럼 이 1부터 6 중 6개 중에 3수 정해주면 되는 거거든. 는 있으니까 중복 허락해서. 이게 6H 3인데 뭐 그럼 얘가 2, 2, 4로 그렇게 골라졌다고 쳐보자고. 얘네들이 뭐 얘는 2고 얘는 2고 얘는 4야. 근데 이거 경우의 수가 그냥 6H 3 하면 끝이야. 이게 절대값이기 때문에 요게 2가 나왔다라는 건 얘 하나당 A는 뭐랑 뭐일 수 있어? 2나 마이너스 1일 수 있잖아. 요거 예전에 풀어봤던 문제거든. 책에도 있는 문제고 약간 요 감성이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이 절대값 때문에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붙여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요거랑 요런 것들 가끔 모의고사에서 내가 나눈 거가 이게 한 가지 경우의 수가 아니라 3가지 경우의 수를 내포하고 있다면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 잠깐 얘기한 거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어디까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까지. 미안하다. 19번까지 해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끝나네. 길찾기 문제는 별거 아니라서 너네가 풀어봐라 라고 하고 넘어갈 건데, P 지점을 지난다라 그러면 뭐 여기 들린다 해서 풀면 되잖아. 근데 얘가 지나지 않는을 풀 때는 지나지 않는은 너무 많아. 그래서 지나지 않는은 그냥 100% 여사건으로 푸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 전략만 내가 정해줄 거고 너네가 풀어보라는 거야. 자, 먼저 어떻게 풀 거야? P를 지나는 경우에서, 자, P를 지나는 경우에서 뭘 빼줄 거야? P는 지나는데, 이것도 부분 여사건이야. P는 지나는데 Q는 미안해. P도 지나고 Q도 지나고를 빼줄 거야. 이게 문제 조건이 P는 P 지나야 돼랑 이거 좀 살짝 설명 좀 가조건이라 적을게. 야, P 지나야 돼. 이게 문제 조건이고,
그리고 나 조건이 뭐지? Q는 안 지나야 되잖아. Q 안 지나야 돼. 근데 내가 누구를 여사건 쓰고 싶은 거야. 안 지나는 건 너무 어려워서 무조건 지나는 걸로 여사건 쓰는 거거든. 그럼 내가 나 조건을 여사건 쓰고 싶은 거잖아.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고? P 만족하는 거에서, 그러니까 P 지나는 거에서 P 지나고 얘 여사건 Q 지나고 요렇게 빼줘야 돼. 그래서 너네들이 요건 전략만 내가 얘기해 줄게. P 지나는 경우 세주고 P 지나고 Q 지나는 거 빼줘서 그거 빼주면 P는 지나는데 요렇게 계산해주면 P는 지나는데 Q는 안 지나는 게 나와. 요 구조 이해 안 되면 나한테 개인 질문 해줘. 요렇게 풀 거야. 그래서 뭐 A에서 P로 가는 거는 이거 짧으면 개념 쓰는 게 더 오래 걸려. 그냥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라고. 3. 여기도 사실상 경계라서 P에서 별로 가는 거라고 이렇게 표시한 거야. P에서 별로 가는 거 그냥 세. 이렇게 길 조금만 하면 그냥 세라니까. 세 가지. 여기서 여기 가는 거는 좀 많잖아. 이럴 땐 개념 쓰고 600, 300, 300 이해되지? 요거 계산하고 그 다음에 뭐 P도 지나고 Q도 지나고 요거는 너네가 해서 요 개수에서 요 개수 빼주면 답이다. 이렇게 보고 끊어서 갈게. 목이 좀 아파가지고 물 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내용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어쨌든 다 너네들한테 도움 되는 내용이니까 뭐 잘 공부 선생님이 얘기해준 만큼 어떤 포인트가 중요하다면서 얘기했는지 잘 확인하면서 공부해줬으면 복습해줬으면 좋겠다. 조금 이따가 이 두 번째 영상도 잘 봐주면 될 것 같아.